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의 미국 배당 투자 가이드 특별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배당 투자의 기본부터 1년 12달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손쉬운 배당 ETF 투자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미국 배당 투자의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귀족 배당주와 연수익률이 9%가 넘는 매달 지급식 ETF까지 차원이 다른 배당주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면 런칭 기념 20% 할인에 더해 90분가량의 온라인 강의 영상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줄인 미주미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서 전해드리는 특집 시리즈입니다. 쇼핑보다 쉬운 미국 주식 투자 3일 만에 끝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 너무 비싸서 못 사요라는 제목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제 3강 기초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고요. 오늘은 3강 정상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란 씨가 옆에 있습니다.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아란 씨. 네. 마치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아이가 팟캐스트는 저희가 언제 녹음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예, 어쨌거나 저희가 오늘은 3강,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기초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예, 그래서 일단은 그때 질문, 가감없이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으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일단 첫 그림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저 아니면 이게 어디서든지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요. 설명도 안 되고.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 주식에 대한 거래 흐름도인데 솔직한 말씀드리면 이게 꼭 미국 주식뿐만 아니고요.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든 주식이 이런 거래 흐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요. 고객이 주문을 내면 증권사를 통해서 바로 마켓으로 넘어갑니다. 시장으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국 주식은 이 안에 뭐가 하나 껴있죠. 미국 현지 증권사가 껴있네요. 이 현지 증권사가 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되면 대부분의 어떤 체결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오늘 주식을 샀다고 해서 돈을 빼가고 주식을 주진 않아요. 그게 결제라고 해서 한국은 아마 T+2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만 그러면 이 마켓에서 체결된 게 예탁원을 통해서 결제되는 게 이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중간에 또 하나 껴있어요. 미현지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예탁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껴있는 미현지 증권사와 미현지 클리어링 하우스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거든요. 자, 쉽게 얘기하면 얘네가 들어온 이유가 있겠죠. 얘네가 왜 들어왔을까요? 이렇게 해서 아랑 씨가 주문을 내서 이 주문 낸 게 넘어가면 되는데 시장으로 왜 여기 중간에 껴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 질문을 들었을 때 생각이 나는 건 일단 통화 자체가 다르니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마켓으로 붙일 수 없는 환경이에요. 대한민국. 아까 말씀하신 통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미 모든 만약에 한국에서의 주문 낸 그 시스템이 미국에 최적화된 시스템에 거치지 않으면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여기서 거래하는 시스템이 미국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돼. 언어도 그렇고 또 우리가 쓰는 통화도 그렇고 결제를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시차도 틀리고 바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현지를 거쳐서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미현지 증권사는 과연 국내 증권사의 그 고객을 우리 아랑 씨죠. 어떻게 인지하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미현지 증권사는요. 아랑 씨의 존재를 모르죠. 몰라요. 그냥 하나금융투자라는 하나의 고객만 인지하고 있어요. 하나의 고객이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하나금융투자에서 10,000명이 거래했다. 그러면 그 10,000명이 거래한 총 합이 합.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고 팔고지 한 그 합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들만 얘는 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증권사 하나하나밖에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고객들은 누가 관리해주냐? 이 대한민국 증권사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하나금융투자?
네. 하나금융투자에서 네. 뭐 1번 고객은 뭐 김아량, 2번 고객은 홍길동, 3번은 뭐 장호석 이런 식으로 쭉 네.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관리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버크셔에스웨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버크셔에스웨이를 샀어요. 네. 아는 씨가 네. 사면 만약에 10주 사고 내가 10주 샀어요. 그러면 각각 10주잖아요. 네. 근데 미현지 증권사에서는 하나금융투자가 도합 20주 산 거밖에 인식이 못해요. 개개인이 반영이 전혀 안 되는. 전혀 안 됐죠. 그럼 만약에 내가 10주를 기존에 있는 거 팔고 네. 만약에 10주 샀어요. 우리는 포지션의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네. 도합 합치면 토탈하면 없잖아요. 썸하면 네.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끝난 거예요. 그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미현지에서는 거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계좌가 서로 우리 안에서 옮겨진 것밖에 안 해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쉬운 얘기고 우리가 아까 홍길동 있었잖아요. 네. 나하고 홍길동하고 김아랑 씨 3명이 있는데 네. 우리가 각각 12주씩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한테 30주 보유하고 있죠. 근데 10주당 얼마나 할까? 안 나눠지는 수가 뭐가 있을까? 안 나눠지는 수. 10주당은 그렇고 10주에다가 얼마나 그렇죠? 안 나눠지는 수가 뭐가 있을까요? 배당은? 1,300원? 1,300원을 줘? 1,300원? 1,300원을 3명이 주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장우석, 김아량, 홍길동이 있는데 네. 도합 어쨌거나 1,300원에 배당이 들어왔다고 쳐봐요. 네. 그죠? 그러면 똑같잖아 우리가. 네. 똑같다고 그러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누는데 이게 떨어지나요? 아니요. 소수점으로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니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양해를 왜냐하면 누군가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안 나눠져 갖고 네. 우리 김아량 고객님은 1센트를 네.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그거에 동의를 안 하거든요. 저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1센트도 중요합니다. 왜요? 난 그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10몇 년을 근무했잖아요. 네. 완전 비협조적입니다. 완전 비협조적에다가 화를 막 내요. 화를. 내 소중한 1센트도 잃을 수 없어. 이런. 그런 거보다는 솔직한 얘기를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증권사한테 한번 약간 벼르고 있었어? 한번 언제든지 한번 나한테 날 건들면 내 그동안 손해본 거. 뭐 하나만 걸려라.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나는 이렇게 손해봤기 때문에 내가 한번 혼을 내려고 했어라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엄청나게 네. 많이 뭐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깔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쉽게 이거는 첫 번째 문제가 그런 거고요. 두 네. 번째는 이 해외 주식에 대한 업을 운영하려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엑셀로 저희가 관리했어요. 네. 리딩 투자증권에서 처음에 할 때는 엑셀로 1번 고객, 2번 고객, 3번 고객 해서 막 간해수공업이네요. 간해수공업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수작업으로 해서 체결 데이터 올리고 결제 데이터 올리고 막 해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물론 엑셀로 펴서 엑셀을 통한 프로그램을 돌렸겠죠. 뭐 네. 엑셀을 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 업무를 할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객이 뭐 한 10명일 때 괜찮지만 1,000명, 1,000명, 10,000명, 막 10만 명 네. 한다고 해봐요.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고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어마어마한 권리 내역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된다? 수작업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증권사 직원은 지금 보게 되면 뭐 우리도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해외 쪽 일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그런데 결제팀으로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직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어떤 증권사가 있었냐면 저희 리딩이 돈을 너무 잘 버니까 해외 쪽으로 따라서 한 거예요. 직원을 빼가갖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회사가 3년 만에 망했습니다. 닫았어요. 해외 주식. 왜 닫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결제의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줄 아는 거죠. 네. 근데 그 수많은 직원들이 앉아서 계산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간과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직원들 뽑다 보니까 원래 보였던 직원은 3명, 4명밖에 안 보였었는데 한 2배는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직원들.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아직
배당 같은 거 받은 적 없죠? 저는 아직 없죠. 근데 배당이나 어떤 권리가 상황이 발생하면 국내 주식은 시장에 물렸기 때문에 바로바로 변동이 돼요. 근데 미국은 일로 왔다가 일로 가는 시간이 또 있거든요. 이때 갈 때 거쳤다가 가야 돼요. 나눠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산하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래서 보통 약간 하루 정도 아니면 좀 더 길게 좀 지연되면 한 3일 정도까지는 지연이 돼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막 속 터져 하시는 거죠. 아 이거 왜 아니 배당 들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배당이 안 들어오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까 지금 간의 수고하고 있구나. 사실 이제 노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해줘야겠구나라는 말씀을 넓은 아량으로 한번 좀 그런 아량이에요? 아 그 아량은 아니에요. 저는 어떤 아량이에요? 나의 밝을 양이요. 아 사실 근데 이름이 흔하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죠. 네, 근데 한 번에 알아들으시는 분이 없어요. 여기 7층에도 보면 제 이름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 저도 한 번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에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아랑, 뭐 아람 이렇게. 아름이나 뭐 아람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아량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아량인 줄 알았어요. 아량이 100%, 넓은 100%라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하여간 좋은 이름이죠. 이제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아량을 좀 베풀고 좀 뭐랄까 여유를 좀 하는 게 좋다. 미국 주식을 왜냐하면 해외 주식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얼마 없죠. 그렇죠? 얼마 없죠. 사실 얼마 없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제 장우석 이사님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미국 주식에 물리면. 미국 주식에 대한 브로커에 대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일본 주식을 물리게 되면 일본 주식에 대한 그 브로커에 대한 자격을 갖추는 게 맞죠. 주식을 이제 우리가 조언해주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흐름도고 그 다음에 각각의 능력은 각자 스스로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끼는 게 많으면 뭔가 어쨌거나 이렇게 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떼이겠네요. 그래서 미국 주식 수수료가 비싼 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얘네가 받거든요. 얘네도 받아야 되고 얘네도 받아야 되고 얘네가 받는데 얘네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생각지 못한 애들이 또 존재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수수료는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림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쉽죠 이런 건. 쉬운데 이거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미국 주식 거래 흐름도를 이해하셨다고 그러면 증권사 어디 가도 어떤 직원보다도 우수한 거죠. 이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미 만들어진 거에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을 지으신 분이 누군가 계실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들어간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냥.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이 다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 와서 그냥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에 주문을 받고 그다음 고객한테 컨설팅 해주면 되는 거지 물리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저희 때는 다 물렸거든요. 이거 실적, 직접.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들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증권사가 가장 많은 나라를 거래하면 몇 개국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국이요? 거래하는 거요? 중개 국가. 국내 거래 국가. 네, 거래 국가. 200여 개 정도. 아니 거래 국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나라가 무슨 200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가 적어도 금융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의 주식을 거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몇 개가 될까? 한 3, 40개? 지금 최고 많이 하는 게 지금 이제 모 증권사가 34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34개 한다는 거에서 놀라우면 그렇지 못할 전 지금 하나은행 생각했어요. 왜? 그 거래 통화.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나라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게 지금 최고의 나라 지금 최대 34개 국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이 증권사의 능력에 딸린 거죠. 무슨 얘기 알겠죠? 나라를 34개 붙인 게 아니고 여기가 얘네가 만약에 미현지 증권사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어차피 주문 이쪽은 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액티브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홍콩은 별도로 또 여기다 똑같이 중국 현지 증권사 물려서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보통의 기타 국가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HTS 상에 심진 않고 네. 시세를 보여주진 않고 혹시 그냥 전화 주문을 통해서 이거 수치하는 게 보통이고요. 어쨌거나 이 미현지 증권사에 달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과거에 두바이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두바이는 결제가 뻥 나가고 안 됐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34개 국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에 대한 리서치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좀 넘어가고요.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게 세부적인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주식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상한가 제도가 없다. 미국은. 대한민국 있잖아요. 그쵸.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0%. 네. 이게 어떻다고 없으면 어떻게 느껴져요? 없으면요? 네. 없으면은 뭘 깨끗이 적어왔네. 뭐예요? 네, 네. 네, 우리 이제 아영 씨가 선보일 시간인데 우리나라는 네. 그런 가십에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상한가 제도가 없다는 얘기는 하루에 주식이 90%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2배, 3배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 것과 상한가 제도를 둬서 30%가 올라가면 잠가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거하고 차이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요?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나쁘고.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선진 시장이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제학도 아닙니까? 네. 아영 씨가 굉장히 경제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니 이제 이 국면에서 이 상황에서 꼴 내리면 안 돼. 네. 갑자기 정말 많이 했어요. 오랜 시간. 네, 오랜 시간 했어요? 네. 오랜 시간 공부를? 제가 중간에 한번 쉬기도 하고 좀 쉬었다가 학교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네. 그건 약간의 제가 너무 여기서 제 개인 약물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물어보면 네. 알았다가 넘어가면 되니까 말리면 안 된다니까. 파란만장했다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파란만장했는데 아니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시장 자유를 맡겨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미국 주식에 상한가 제도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장 자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보이지 않는 손? 아니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네, 보이지 않는 손일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냥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고 마냥 규제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정화가 될 것이다. 너희들 안에서 정화를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이 그날 하루 거래를 끊어줬다고 해서 다음날 왜곡된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가 이걸 정해놔서 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제가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해 볼게요. 네. 정말 기분 좋은 얘기인데 기분 좋은 얘기 하지 말고 무서운 얘기 할까? 네, 무서운 얘기. 갑자기 김아량 씨 주식이 하한가 맞는 거예요 오늘. 네. 눈물. 오늘 하한가 맞았다 쳐. 네. 이게 어쨌거나 너무 진짜 스포하지 말고요. 이거는 팩트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하한가 맞았는데 다음 날 9시 한 10분 전에 장 시작 전 10분 전에 딱 보니까 또 다시 하한가에 저 그때 정말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때. 아니 있어요 그런 사례가? 그럼 너무 많죠. 얘기해봐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한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랬던 적도 많아요. 진짜요? 그럼요. 하한가 맞았는데 다음날 또 하한가에? 네. 하한가에 동시효과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진짜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계속 그거 보고 있고 그게 이거 어떻게 될까? 풀리지 않나 혹시 이런 거? 네. 아니 3개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는데 3개월 만에 아주 남들 3전 지금 경험을 다 한 것 같지 않아요? 나 진짜 조심스러운데. 네? 괜찮아요. 네, 어쨌거나 두렵죠. 네. 두렵고 심지어는요. 내가 빨리 하한가에 내 거 팔고 나와야 되는 심정으로 하한가에 같이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한가에 쭉 걸었다가 작전하는 애들 딱 빼버리고 그죠? 네. 딱 빼면 본인 것만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 하한가에 팔리고 상승해버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네. 하한가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팔았어.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주식이 팔고 났더니 상한가 갖다 쳐봐요. 눈물. 그러니까 눈물. 60% 올라간 거야 본인 주식보다. 조금만 참을걸. 조금만 참을걸. 그랬을 때 밀려오는 그 참담함을 좀 감이 잡혀요? 나는 내가 좀 피부로 느낀다. 못 느낀다. 느낄 수 있죠. 조금 느끼잖아. 그렇죠. 그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거에 맛이 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손을 막 찢고 막 그래요, 진짜. 막 자기 머리를 때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쌓아놓을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동시효과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상한가도 마찬가지죠. 상한가 쳤어요. 다음날 상한가에 걸어놓는 거죠. 그럼 나도 상한가 빨리 사야겠다 심정으로 충분히 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네, 하한가 아니고 상한가 아니에요. 하한가가 아니고 상한가였어요. 그럼 상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상한가에 사기 위해서 나도 빨리 살려고 상한가 같이 걸어놨어 경쟁적으로. 네. 근데 싹 빠져버리고 본인 것만 상한가 걸려 있어갖고 본인 상한가 사지고 나서 바로 그쪽 밀려버리면 하나는 최고점에 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자마자 저는 그때 그날도 고민을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이쯤 되면 들어가야 돼 했는데 제가 사자마자 지금 거의 한 달째 지금 계속 축축 빠지고 있어요.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근데 괜찮습니다. 네, 하여간 지금 어쨌거나 그걸 예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네. 차라리 그럴 게 아니고 제 손을 묶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때. 아니 차라리 그럴 게 아니고 정말 연상 갈 거 이틀 연상 상한가 갈 거다. 그럼 그날 하루에 60%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 올라버리면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좋으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어쨌거나 그걸 지금 일본이나 가까운 홍콩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유럽이나 묶어놓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자유를 맡기는 거예요. 자유를 맡기면 오히려 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만 종목이 거래가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아마 코스닥 다 합치면 3,000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2만 개 종목 중에서 상한가가 없는 미국 주식에서 하루에 30%를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아랑 씨 생각에.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0% 이상.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몇 개 정도 개수로. 그렇게 디테일한 걸 물으시면 제가 틀리면. 그냥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네. 5개에서 10개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히려 그냥 풀어놨더니 첫째 작전을 못해. 그럴 거 아니에요. 장중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이게 딱 제한이 없으니까. 멈춰진 시간에서만 그런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동시효과. 동시효과라는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러면 멈춰지진 않아요. 계속 흘러갑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저는 많이 봤거든요. 장난을 치는 경우도 미국도 있어요. 미국도 있는데 장난을 치면 골드만삭스라든지 어마무시한 애들이 나타나서 그냥 시장을 그냥 조용히 시켜버리죠. 황금 양말. 어쨌거나 돈이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워런 버핏도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격을 왜곡시킨다.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비들이? 어떤 방향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데 공매도 돈을 벌 수 있고 우리가 알는 것처럼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교란한다 그러면 그냥 가만 안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상한가 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도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게 오히려 더 작전 세력을 더 늘리게 하는 거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주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이번도 동시효과가 없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썸머타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썸머타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밤 10시 반에서 05시까지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열리고요. 썸머타임이 시작이 끝나면 썸머타임 끝나면 밤 11시 반에서 새벽 6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저희가 나중에 좀 더 깊게 할 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니까 아까 우리 아련 씨가 질문했던 거 사전에 저희가 잠깐 제가 아까 물어본 게 프리마켓이랑 애프터마켓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간의 종가 시간의 종가 거래 그거 차이만 좀 말씀드리면 시간의 종가 거래는 어쨌거나 그 30분 단위로 가격을 모아서 한 번에 이제 매수 매도를 모아서 그 책정된 가격에 보통 체결시키잖아요. 체결시키고요. 미국은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이나 정규장이나 거래 방식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공매도가 허용이 돼 있다. 저는 요번 얼마 전에 그 S증권 말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삼성증권? 그건 말해도 돼요? 거기서 한번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는 프라이빗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지 않는 거지. 하죠. 삼성증권은 왜 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데. 저는 이거 주식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공매도 개인이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왜 요번 얼마 전에 그 삼성증권 사태 발생하고도 나서도 왜 개인을 공매도를 못하게 하지? 뭔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똑같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못한다고 그러면 네. 우리는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만 네. 대부분 공매도는 못하는 건 대충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공매도라고 그러면 네. 없는 주식을 파는 건 아니고 네. 빌려서 파는 거 대주매도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네이키드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매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네. 없는 주식을 팔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없는 주식 판 거거든요. 지금 네. 삼성증권은 네. 가상의 주식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주식을 빌려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량 씨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량 씨가 네. 그 주식을 네. 내가 빌려갖고 네. 팔아버리고 나중에 더 떨어지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빌려야지만 되는 거라서 이 미국도 사실은 HTS에 들어가면 만약에 애플 주식을 치면 애플 주식을 공매도 할 수 있다 없다가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걸 보고 네. 공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short interest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공매도 현황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개인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대한민국 뭐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뭐 기관이 샀다 또 뭐 외국인이 샀다. 근데 이게 그 미국은 공매도 현황만 매월 15일 간격으로 나와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세미나 하면 미국인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냐 하면서 막 나 이러면 못한다고 네. 미국 주식 거래 못한다고 눈을 감고 하라는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사실은 중요할까요? 저도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생각해봤죠. 어땠어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좀 유난히 갑자기 빠지고 갑자기 오르고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못했던 거. 그 국내는 어쨌거나 안 됩니다. 네. 공매도 미국 주식은 안 되고 아까 개인은 되는데 개인이 미국 개인 현지에 있는 개인이 되고요. 네. 저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급 데이터는 말이죠. 수급 데이터는 이제 한 가지 질문 드려보면 그 기사에 보면 그 많이 나오는 게 개인들과 기관들의 수익률 비교. 그 다음에 개인과 외국인 간의 수익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럴 때 항상 보면 개인이 많이 손해를 봐요. 혹시 그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사 본 적 없어요? 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런 통계 왜 그래요? 그런 통계가 있는데, 네. 그런 통계가 있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중요하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네. 기관이나 외국인이 되게 중요하면 그걸 따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중요하다고 생각 들면 그걸 제가 무슨 말 물어보는 거냐면 기관 외국인의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갖고 있는 주식이 갑자기 오늘 샀어요. 기관이. 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는 거죠. 달라진 게 없죠. 아니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가 기관이 많이 샀기 때문에 보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또 매매하신 분 계세요. 뭐 지금 봐갖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매수한 걸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냥 보통 뭐 내가 위안을 삼는 거죠. 내 주식을 나만 산 줄 알았더니 기관 샀어라는 어떤 그런 위안 정도밖에는 크게 그게 없어요. 그걸 보고 사시는 분들은 그거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얘네가 많이 샀으니까 이거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나도 사야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오랜 기간 동안의 주식 보유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게 잠깐 오늘 샀다는 걸 봤다고 해서 본인이 주식 보유한 게 주가가 바로 반영되느냐 그것도 아닐 뿐더러 솔직한 얘기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손절도 잘합니다. 그냥 빠져나오잖아요. 팔아버리고. 저는 못해요. 네, 어쨌거나 개인은 못하잖아 그걸.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실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그런 어떤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공매도부터 이거는 출발점이 틀려 안 돼. 싸울 수가 없어 얘네들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외국인이 외국인이고 기관은 기관이고 개인이 개인이지 얘네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 수급 데이터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서 우리 안양 씨 소원대로 잠깐만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잠깐 좀 쉬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요. 개인 외국인 기관의 실시간 수급 데이터가 미제공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다 말았는데 네. 어쨌거나 필요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을 보고 혹은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고 네. 그 다음에 또 실시간으로 증권사의 현황이 또 나오잖아요. 네. 어디서 많이 사고 있다 팔고 있다. 혹시 만약에 그 수급 동향을 봤는데 만약에 외국인 창구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심정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적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반대로 한번 이렇게 풀어볼까요? 개인들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한번 참고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럼 외국인은 누구의 수급 동향을 보고 참고할까요? 그런 거 없죠. 네. 가장 큰 시장 참여자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 수급 동향 때문에 주식을 내가 이 주식에 대한 어떤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서 이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고 있으니까 나도 사야겠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현황보다는 왜 샀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좀 한번 가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접근 방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네. 실적 외에 모든 데이터는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의미하다. HTS 안에서 네. 실적만 딱 보여주고 수급 데이터 필요 없죠. 증권사에 그런 걸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 상해 증권사에 외국인이 있으면 굉장히 편안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반드시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준다는 보장이 없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또 주식만 보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선물이나 이런 거 합성으로 해서 또 수익을 내는 또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을 생각보다 단호하게 손절하잖아요. 네. 개인들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사실 그렇게 따라할 만한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우리 수익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기관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을 나타내는 이제 기호가 숫자가 아니고 심볼로 표기된다는 거. 제가 그쵸,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지지난 시간이네요. 지지난 시간이죠. 2강 때. 예, 잠깐 저희가 한번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티그룹은 C, 네. 시티은행이요. 네. 근데 아마존은 ANZN으로 되어 있고요. 구글은 GOG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SBUX로 되어 있다는 점 한번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색깔이 반대입니다. 네. 한국은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은? 예. 잠깐 전화 나가서 바꾸고 오세요. 내가 혼자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한국은 이제 색깔이 빨간색이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녹색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이제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은 반대로 주식이 상승하면 녹색으로 표기가 되고요. 주가 하락하면 적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제 국내 HTS는 국내에 있는 미국 주식 HTS는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현지에서는 보통 이제 주식이 올라가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거꾸로 반대로 네. 돼 있거든요. 한국은 올라갈 때 빨간색이고 네, 떨어질 때 파란색. 예. 근데 외국은 반대거든요. 파란색이 돼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녹색.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다면 한국의 HTS는 미국 주식을 중개하는 한국의 HTS는 어떻게 됐을까 색깔이? 이렇게 미국을 따라갈까요? 표시되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요? 미국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한국을 따라갈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또 바뀌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한국으로 바꿔놨습니다, 전부 다. 올라갈 때 올라갔다 빨간색이요. 빨간색이고 떨어질 때 녹색으로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네. 왜냐면 헷갈리겠네요. 자,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다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가 부족하지만 영문 사이트를 사실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영문 사이트 들어갔어요. 네. 영문 사이트 들어가면 또 어떻게 색깔이 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또 반대. 또 반대잖아요. 네. 헷갈리겠네요. 엄청나게 헷갈리고요. 사실 이거를 그냥 뭐냐면 얼핏
그 시세판을 보면은 뭐 시뻘거면 네. 막 운은 좋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 착각을. 갑자기 저 빨간색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 나도 네. 나같이 오래된 사람도. 왜냐면 봐봐요. 원래는 그거였는데 한국식으로 또 바꿔놨어. 네. 한국어로만 끝나면 좋은데 또 어쨌거나 다른 내용 때문에 영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야 돼. 그러면 또 바뀌어 있어. 네.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네. 어쨌거나 저도 아까 아량 씨 말씀처럼 원래 미국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만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한국식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세를 이용하려면 월 사용료가 존재합니다. 네, 저 안 그래도 아까 그 심볼로 표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쓰는 MTS에서 미국 주식 기업명을 쳐봤는데 이렇게 지연 시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시간 시세 이용하려면 돈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하냐 그게 뜨더라고요. 네, 그죠. 네. 아깝죠. 네, 아까워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니까 뭔가 여기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한국은 그럼 무료일까요? 한국 HTS는 무료일까요? 그 시세 받고 하는 거 다 공짜일까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 그건 증권사가 부담하고 있죠. 네. 심지어 수수료까지 내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진짜 평생 무료인 데로 갔죠. 진짜? 네. 평생 무료인 그 증권사? 네. 진짜 평생 무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디는 뭐 100년 무료 이러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걔네들은 뭘로 돈 벌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주식 수수료로 돈을 안 먹으면 뭐로 도대체 돈을 해외 주식으로? 아니 어쨌거나 사람을 모아놓고 일단은 모아놓고 약간의 그 뭐 SNS 사이트 같은 거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많이 모이면 추가적으로 어떤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왜냐면 그 모인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또 무슨 펀드를 할 사람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해외 주식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일단은 끌어들이는 미끼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증권사가 다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수수료 수익이 나오니까. 근데 미국은 사실 HTS 사용료는 아니고 실시간 시세를 보면 다 돈을 내야 됩니다. 실시간 시세를 보면. 근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5, $10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15분 지연 시세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 정말 공짜로 실시간 시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야후 파이낸스. 야후 파이낸스 영문 사이트인. 거긴 무료예요? 네, 야후 파이낸스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든지. 아주 꿀팁이네요.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아직 저희가 한 뭐 7강, 8강 정도에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많이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처럼 5호가, 10호가가 없습니다. 그냥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 1호가. 그냥 매수 매도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 뭐 아까 앞서 상한가 제도가 약간 비슷한데 만약에 보인 호가에 보인 종목이 호가에 매수 호가에 막 100만 원째 걸려 있어. 그럼 뭔가 든든해 보이지 않아요? 사진 않는데 호가에 막 아래 깔려 있어. 쫙 막 그럼 엄청 든든하겠죠. 그러면 좀 올려볼까 이런 생각 들고.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거 왜 보일까요? 그 체결도 안 시킬 거면서 다 뭔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어떤 약간의 뭐랄까요? 어떤 꼼수가 있는 건데 실제 저도 봤습니다만 미국에서 그런 물량이 나올 때 가끔가다 있는데 그럼 바로 물량이 나와버립니다. 진짜 팔아버립니다. 거기다 때려버려요. 정말요? 네. 때려버리죠. 장난을 치려고 못 치겠네요. 장난 칠 수가 없어요. 장난 치려고 그러면 돼버리고 그냥 주력 IB가 나와서 그냥 거기다 대고 정말 물량을 팔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정말 아주 이 시세 왜곡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죠. 사실은 못하죠. 사실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미국은 그러면 5호가 10호가가 없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벨 2라고 얘기하거든요. 레벨 1이 아까 말씀드린 한 호가만 나오는 거고요. 레벨 2를 우리가 이제 보이는 호가가 많은 건데 레벨 2를 보려고 그러면요. 한 달에 미니멈 한 10만 원 정도를 시작해서 한 30만 원 정도까지 내야 돼요. 또 돈을 내야 그 돼요? 비용을. 다 돈이네요. 다 돈이죠. 공짜 중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증권사는 왜 100년 무료에 왜 했어요? 뭐 하나 더 끼워가지고 하려고. 어쨌거나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이한희 교수님은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점. 왜냐면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냐 나랑 커피 한잔 하자고 물어본 사람은 거의 도 아니에요. 거의 도 아닙니까? 도
저 왜 갑자기 나한테 커피 사준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아니면 사람 뭐 제가 뭘 좀 공짜가 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분 경계감을 먼저 표할걸요? 이거 왜 그럴까? 왜? 나한테 왜? 예. 근데 증권사에서 뭔가 하는 모든 무료 행사에 다들 솔깃하죠. 그다음 첫 거래하면 솔깃해서 넘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평생 무료? 네. 예, 평생 무료가 있고 100년 무료가 있어서. 네, 100년 무료. 또 5년 무료 왜 여기는 근데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뭘 주는 것도 있어요. 처음 거래하면 뭐 상품권을 주고. 저 그런 건 봤어요. 네. 그 회사를 이제 옮기면 그러니까 뭐 얼마 준다. 뭐 최대 뭐 200인가까지 준다 뭐 이러면서. 그 진짜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요. 그걸 이제 처음에 공짜로 포장을 해서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수익을 추구하겠죠. 그러니까 증권사가 지금 다 돈을 잘 벌고 있는 거고. 제가 1강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호 직업에 증권사 직원이 한 뭐 다 손가락 안에 탑 10 안에 들어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사실 이제 금융권이 업무가 좀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좀 높죠. 넘사벽이죠. 넘사벽 정도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싶은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마도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디 가서든 다 힘드니까 그냥 돈 더 많이 벌고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도 돈 많이 벌자. 약간 이런. 짧고 굵게?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연 씨가? 짧고 굵게는 싫어요. 좀 길게요. 길고 굵게? 네. 뭐 그것도 욕심인데 어쨌거나 뭐 공무원 아니면 사실 이제 돈을 많이 주는 데를 선호하시죠 많이. 그렇죠. 공무원은 잘릴 일이 없으니까요. 철거풍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저희가 사실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사실 이제 그런 수수료 물론 국내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보를 취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컨텐츠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 먼저 우선이지. 사실 공짜로 해서 먼저 막 너무 경쟁이 격해지고 있거든 사실은 지금 이게 그런 건 좀 저는 지양을 합니다. 지양을 합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이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미국 휴장이 있어요. 미국에 휴장이 있는데 아예 놀면 노는 거지 반만 열리는 반장이 또 있어요. 반장. 굉장히 재밌는 날이잖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한 오후 1시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좀 증권사 직원들은 싫겠네요. 다 놀 수 있는데 반만 나가니까. 출근하잖아.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출근하면 똑같다는 거야. 반장하든 원장을 하든 그냥 뭐 하면 되지. 왜 근데 그렇게 반장하냐라고 아직 뭐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은 3시간 30분 동안만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반장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단축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일찍 끝나는 장이 있다는 점 굉장히 재밌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 통화는 당연히 달러로 거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통상 100주 단위로 거래해야 합니다. 한국은 한 주부터 거래 가능하잖아요. 근데 한 주에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되긴 되는데 이게 100주 단위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한 주 단주라고 하죠. 한 주나 뭐 13주나 뭐 이래서 57주 이렇게 되면 100주 아래 있는 거는 그렇죠. 다 단주로 아니면 끝자리가 또 단주로 끝나면 단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1135주 이렇게 해도 어쨌든 100주 단위가 아니면 거래가 약간 무조건 늦습니다. 100주로 100주 단위 꺼내는 게 제일 빨리 거래가 되고요. 100주 단위가 넘어가면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거나 그걸 뭐 10분, 20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느끼기에 한 뭐 탁 냈는데 딴 딱 되는 거 있잖아요. 사실 한국은 너무 바로 되죠. 너무 바로 되죠. 바로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제가 좀 손을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바로 체결이 되고 순간 체결되잖아요. 그냥 그 정도.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시도를 하기 전에 우리 IT 강국이잖아요. 그 IT 강국이기 때문에 낙장 불입이지. 주문되면 바로 끝나는 거지 뭐. 그리고 사실 볼 수가 없을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센트까지만 통용이 되잖아요. 몇 센트까지. 근데 증권사에서 나오는 주식 거래에서는 센트 밑에 2자리까지. 그러니까 소수점 4자리까지 보통 거래는 됩니다. 그래서 뭐 10달러 10달러 하고 90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9센트잖아요. 근데 10.0917까지 이렇게 나와줍니다. 물론 말로는 뭐 표현이 안 됩니다만 어쨌거나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깔끔하네요. 근데
국내에서는 입력은 안 돼요. 네. 세트까지밖에 입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래되는 것만 보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현지에서는 원하면 센트 미만까지도 입력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10.9917달러.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미국 휴장은요 주로 월요일, 금요일과 해서 토요일, 일요일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죠. 네. 딱 중간에 걸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어쩔 수 없잖아요. 25일이. 네. 근데 대부분의 날짜는 이어집니다. 월요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 금요일부터 해서 금토일 아니면 토일월 이렇게 네. 이어지거든요. 이건 좋은 건데 전체 1년 동안 휴장일이 한 10여일밖에 안 돼요. 미국은 많이 안 돌아요. 증권사 직원들 되게 힘들겠네요. 증권사 직원들은 힘든데 투자자들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장이 많이 열린 게 좋다고 하니까 일단 뭐 일단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가장 이제 아킬레스건 세금이 있는데 네.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은 거래세고 네. 미국은 양도세인데 거래세는 무조건 내는 거죠. 매도할 네. 때마다 0.3%씩. 근데 양도소득세는 돈을 벌면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22%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거든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아연 씨는? 저요? 네. 나는 그냥 0.3% 무조건 내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이게 빈도수가 빈도수 차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 게 제가 하루에도 만약에 4번 이렇게 팔게 되면 1%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도 솔직히 맘만 먹으면 22%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뭐 내가 1억이라고 좀 네. 더 이제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면 1억 1% 100만 원 내는 거죠. 세금 네. 하루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뭐 매일 한다고 그러면 진짜 뭐 한 달이면 22%가 뭡니까? 뭐 다 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하게 되면 예. 양도소득세로 저도 이 관련 기사를 봤던 적이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거래세로 하고 있는 게 한 두세 국가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네. 예. 세 개요? 그리스, 한국 포함해서? 예. 그리스, 그러니까 한국, 그리스 또 한 나라. 어디죠? 예, 또 한 나라. 예. 멕시코네요. 멕시코밖에 없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래세를 받고 있는 나라가 이거밖에 없다는 점. 사실 한국이 멕시코, 그리스 수준보다는 낮잖아요. 그쵸. 예, 그건 안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선진 시장에서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다른 건 예를 안 들게요. 네. 상폐되는 종목을 판다. 그래도 뭘 뛴다고? 세금을 띈다. 예, 그래도 거래세 뗀다는 거죠. 굉장히 비참한 내용이죠,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그렇잖아요. 본인이 매매수를 안 낼지언정 네. 뭘 뛴다? 예, 세금은 띄죠. 매도하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0.3%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하루에도 진짜 몇 번 하면 수수료가 지금 그냥 낸다고 해도 네. 지금 0.0 뭐 그렇거든요. 네. 0.0 뭐 1 뭐 이래요. 수수료가. 네. 근데 지금 0.3%라니까요. 매도하면 무조건. 매도할 때마다. 예. 돈을 벌든 잃든 중요한 건. 3%. 벌든 잃든 내는 거예요. 근데 이랬는데 내면 참. 아니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세금은 왜 걷기 시작했냐면 네. 세금이 우리가 과거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에 세금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복지? 아니 정말 옛날 돌아갔을 때 그 아주 구석기 신석기까지 갔을 때 물론 그때는 세금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만 네. 왜 그런 걸 받았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부터 세금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 생긴 게 뭐냐면 내가 나한테 개인 재산 생겼다는 거는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생긴 곳에 세금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왜 손해봤는데 왜 세금을 내냐는 거죠. 어떤 이유로 낼까요, 세금을? 어떤 명목으로? 만약에 집을 손해봤어요. 네.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내가 10억에 샀는데 5억에 팔고 나가는 사람이 세금 내라는 거거든요. 내겠어요? 아니요. 정부에다가 뭐 할 것 같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헌법소원 내서 요즘에는 막 청원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올 것 같죠? 근데 나는 왜 거래세에 대해서 0.3%니까? 너무 작아서? 이거 얼마 안 되니까? 1년에 6조 걷거든요, 6조 원? 뒷골모아 태산. 1년에 6조 원을 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6조. 돈을 잃어도. 그러면 통계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개미들은 대부분 돈을 잃거든요? 네. 근데 잃은 것뿐만 아니고 6조 원의 세금을 피 같은. 예.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난 이거 나올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미국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매년 1월 1일부터 네. 12월 31일까지 네. 거기서 확정된 순이익 있잖아요. 네. 주식을 판 거. 우리 아란 씨가 좋아하는 거 나보다 엄한 사람한테 높은 가격에 파는 거 넘겨주는 거 주식을 네. 양도해 주는 거 양도. 예? 그러면 수익을 다 해서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땡큐네요. 만약에 500만 원을 내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네. 50% 수익이 나면 250만 원이잖아요. 네. 50% 수익이 났지만 세금이 없는 거죠. 그렇게 세금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나왔어도 네. 수익이 났어도 250만 원을 제외한 거에 22%를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좋은 점이 또 있죠.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혹시 네. 내가 세금을 난 네. 내본 적이 없는데 세금 낼 일이 없잖아요, 보통. 그렇죠. 세무서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랑 씨가? 없어요. 근데 미국 주식 하면 세무서 한번 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증권사에서 대리를 해주기 때문에 갈 일은 없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세금을 내야 돼요, 한번. 네. 그러면 내가 아랑 씨가 나 몰래 우리 이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 혼자서 막 이자, 배당 이런 거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어. 네. 알고 봤더니 금수저야.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기의 세금이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합산돼 갖고. 근데 이건 합산이 안 돼요. 다른 거하고. 그냥 그러면 절세하기 위한 팁 같은 것도 있어요? 절세하기는 팁이 있죠. 절세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나 배당 소득이 높아갖고 네.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린다. 네. 그러면 소득이 뭔가 소득이 생기면 네. 이 중과세가 되거든요. 네. 높아져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외 주식은 전혀 관련이 없어. 누진제가 안 돼. 그건 좋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22%야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하고 배당 소득이 높은 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잘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해외 주식이 딱 좋은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을 거래했을 경우 그런 거고 네. 내가 만약에 만약에 그 아량 씨가 달러만 한 잔해서 그냥 갖고 있었어 달러로만. 네. 근데 그걸로 이익이 났어.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받아요. 주식을 사고 팔고 했을 때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걸 네. 다음에 5월에 신고하는 건데 이 기준일자는 체결일이 아니고 결제일 기준입니다. 결제일 기준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물론 이거는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세금을 딱 내기 싫다 하신 분들은 250만 원까지만 돈을 버시고 네. 매달 딱 멈춰 그냥 하지 마. 깔끔하게. 깔끔하지 말고 그럼 한 푼도 안 내네요. 세금 없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의 좀 기술적인 내용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주식을 판 해 다음에 신고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아주 정말 안 좋은 경우인데 아랑 씨가 예를 들어 두 종목을 갖고 있어요. 네. 두 종목 갖고 있는데 하나는 무지하게 손해 본 주식도 있고 하나는 무지하게 이익 본 주식이 있어요. 네. 올해 2018년에 지금 이미 무지하게 손해 보는 주식을 하나 보유하고 있잖아. 이미 보유하고 있잖아. 네. 이미 이제 많이 이익 보는 주식만 보유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연말에 한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어떤 거죠? 어떤 팁일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올해 네. 두 가지 중에서 네. 뭘 팔어? 어떤 뭘 파느냐면 이익 본 걸 팔아요. 네. 이익 본 걸 팔아갖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2월에 이익 봤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한 게 뭐예요? 손해 본 거. 손해 본 거잖아요. 네. 2019년 됐는데 네. 이 주식이 나 얘기하기 좀 그러는데 회복을 못해. 계속 손해야.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가상이. 가상이다. 네. 계속 손해를 봐. 네. 그래서 결론은 2019년에 손절했어. 네. 거의 다 까먹고. 거의 내 자산을 거의 다 까먹고 그걸 손절했어. 그런데 올해 보니까 5월에 작년 이익 본 거로 세금을 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세금을 내고 그러면 내가 손해 본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너 손해 봤으니까 올해 세금 낸 거 좀 빼줄게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먼저 먹은 걸 팔아버린 다음에 세금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 손해본 주식이 최악의 국면을 계속 손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작년에 올해죠. 올해 만약에 합산해 갖고 네. 만약에 손해 보는 주식과 이익 보는 주식을 만약에 확정을 지어버려 매매를 여기까지 이해돼요. 확정 지어버린다는 건 한번 팔아버리는 거죠. 네. 팔아버리면 유독 이게 딱 똔똔이었어. 손해 보는 것과 이익 보는 게 똔똔이었다 쳐봐요. 올해 팔아버리면 똔똔이면 내년에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금이 없죠.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해 본 거는 그냥 갖고 있고 네. 이익 본 걸 팔아갖고 내년에 세금을 얻어맞고 첫 번째 네. 얻어맞고 손해 보는 주식을 회복 못해서 손실을 확정시켜버리면 네. 어쨌거나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 가면은 일단 주식을 한번 샀다 팔았다 한번 해줘. 손실을 한번 확정 지어버리니까 네. 확정 짓는 건 뭐냐면 손해 보는 주식도 그렇고 이익 보는 주식도 그렇고 한날 한시에 동시에 팔아버렸다가 다시 한번 사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 한번 팔아버리면 확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로 5월에 세금 신고할 때 반영이 되거든요. 손실분하고 이익분하고. 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연말 가면은 만약에 주식 중에 이익 보는 게 있고 손해 보는 게 있으면 한번 털고 가는 게 좋다. 네, 그러면 몇몇 수수료는 나가요. 왜냐면 그때 턴다는 표현을 하는 거네요. 네. 샀다 팔았다 한번 하는 행위에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수수료 손해 보더라도 수수료보다 세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줄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멕시코, 그리스밖에 없다는 점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0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22% 된다는 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가 대행 신고한다는 점. 네. 근데 500만 원 안 해줄 것 같아요. 500만 원 일이 많죠. 네, 좀 돈이 좀 액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진짜 그런데 안 해줄까요? 농담이고요. 그건 뭐 회사에서 뭐 알아서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이 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본인이 뭘 매매했는지 1년 동안에 샀다 팔았다 한 걸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알 수 있겠어요? 1년 동안 샀다 팔았다 한 내역을. 아니요. 그거를 되게 많겠죠. 홈페이지에서 네.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뽑아서 내가 얼마를 세금 낼 수 있을지가 딱 나와줘요. 그러니까 설사 세무서 간다고 그래도 네. 쉽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세금까지 알아봤고요. 네.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은 몇 가지 팁인데 이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좀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 편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가 만들어지고 이 기초를 토대로 해서 아까 중간중간에 나왔던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거래 시간이 장전 거래, 장 마감 거래 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또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매도 현황에 어느 사이트 가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이제 저희가 깊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4강인데 네. 4강까지 오면서 아까 3강까지 아까 3강이라는 건 좀 그런데 3강까지 할 때는 지난 3강에서 지난 3강에서는 아량 씨가 조금 이렇게 활약했는데 갑자기 4강 마지막에 와서 좀 이제 또 지금 확 꺼졌잖아요. 네. 이게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내가 좀 말씀드리면 호흡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오늘 또 깨달았어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여기서 들으신 분들이 미국 주식에 나 완전히 흠뻑 빠졌어라고 해서 10시간 들으면 네.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사람이 듣는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네. 네.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품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호흡 조절 오버하면 안 된다. 네, 오늘 너무 오버했어요. 이게 저희 4강의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많은 분들이 이건 저희가 농담삼아 얘기한 거고요. 기초편 좀 한번 어쨌든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5강 때 다시 한번 좀 인사드리는 걸 하고요. 그때까지 체력을 다 온전히 좀 복원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아요는 사실 이제 이건 매너입니다, 매너. 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 우리 아령 씨에 대한 이제 좀 매너니까 눌러주시고. 네. 어쨌거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맥스 한 6월 여름이 되면 한 60, 70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40이고. 근데 저도 근데 60, 70이 약간 나올 수 있을 그게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게 벌써 30이 넘었어요. 도합 거의 근 40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내가 이거 빨리 나오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팁을 알려드릴까요? 뭐 어떻게 얼굴을 아직도 지금도 아니 얼굴 절대 공개하면 안 되지. 그럼 끝나. 이게 이제 안 듣기 시작해. 왜냐면 신비로움 아니니까 실망이 아니고 신비로움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신비로움 그러니까
최대한 나중에 공개 방송하기 전까지는 네. 얼굴을 오픈하면 안 되고요. 이게 빨리 하려면 이거 빨리 올라오려면 네. 지금도 아량 씨하고 나하고 밸런스가 또 지금도 안 맞아. 내가 그래요? 훨씬 더 많아 얘기가. 어차피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본인이 내가 하나 알려주면 10개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네. 비율이 맞아주면 왜냐면 이제 제 목소리를 얼마나 듣기 싫어하겠어요. 내가 3년을 가까이 했는데 이 팟캐스트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낭낭한 목소리에 저기 아량 씨 목소리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만 비중을 맞춰주시면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그런 날이 오기를 빨리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